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TV 오디션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바로 이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벌써 7번째 시즌이에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즌 1에서 거의 뭐 입지를 조금 마련하더니 시즌 2에 와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시즌 2에서 그 유명한 허각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진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허각이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도 움직였거든요. 아하. 서로 이 서민들의 어떤 시선들을 담아내는 허각 같은 인물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신드롬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쭉 오더니 지금 시즌 7까지 왔는데 요즘은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오디션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이 스펙 사회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굉장히 경쟁적인 현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디션 프로그램을 쳐다보는 그 마음도 굉장히 더 절실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 이입되는 맞습니다. 사회. 네. 그런데 그럼 1회 우승자 누구였죠? 1회 서인국이었죠. 아, 서인국 씨. 연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7년 정도 됐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네네. 아주 이 가을에 익숙해진 게 한국 시리즈 끝나면 슈퍼스타 K. 맞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마치 그 스포츠 중계를 이어서 보는 듯한 느낌까지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빅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네. 이 슈퍼스타 K가 히트를 하면서 각 방송사마다 이 비슷한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정말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우 몰려서 하잖아요. 뭔가 된다 싶으면 막 몰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 이 슈퍼스타 K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상파에서 전부 다 뛰어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드라마, 연기도 뭐 오디션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꼬꾸라졌고요. 남아있는 건 거의 음악 오디션만 남았다고 보는데 그 음악 오디션도 지상파는 한 개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남아있나요? 지금 저 K-팝 스타가 남아있고요. 지상파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슈퍼스타 K를 만든 엠넷 쪽에서 만든 지금 뭐 쇼미더머니라든가 힙합 오디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거기는 뭐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오디션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장르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야, 그때는 또 요리 오디션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요즘도 하잖아요. 요즘도. 사실은 이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잘 보면 요리 오디션 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 막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냐 막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적 따지고 무슨 야구 경기 하듯이 이게 요리 그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요즘은. 그럼 이 장르 불문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그라지게 된 그 원인은 또 왜 그런가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이게 비슷한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계속 주면 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식상해진 부분이 있어요.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꾸밀 필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물들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원조들만 살아남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잘해야 이제 끝까지 가지만 이미 시청자들도 다 포맷을 이해해서 맞습니다. 저 인물은 스토리가 있네 없네. 맞아요. 오래 가겠네 떨어지겠네. 요즘은 1회를 보면요. 그 마지막을 알 수가 있어요. 점을 다 치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슈퍼스타 K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탑 10에 꼭 들어갑니다. 아하. 야,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여전히 TV는 이 뮤지션을 발굴하는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 점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다양화되고 좀 특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주로 어떤 장르의 이 오디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지금 새로 시즌 3 하고 있는 탑밴드 같은 프로그램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 좋죠. 음악 자체가 좋은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잘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완성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 저는 쭉 지켜봤거든요, 지금까지. 밴드들의 어떤 밴드 음악이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잘 전달을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밴드 오디션을 갖고 오기는 않는데 네. 슈퍼스타 K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따라했어요. 사실 밴드 자체의 이야기로만 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랩 오디션, 그러니까 힙합 오디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쇼미더머니뿐만 아니라 요즘 뭐 새로 생긴 그 언프리티 랩스타 이런 것들.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노이즈도 많고 한데 현실적으로 바라다 보면 힙합 장르가 굉장히 뭔가 소외된 장르였던 건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노래에 힙합이 안 들어가면 왠지 노래가 아닌 것처럼 약간 대중화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뭐 원조 가수를 모창하는 오디션도 있죠. 아, 맞아요. 네. 요즘 또 복면까지 나와서 하잖아요. 복면도 나오고. 네. 정말 많아졌네요. 많아졌죠. 자,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특화된 장르를 공략하게 된 이유.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슈퍼스타 K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편적인 대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50대, 60대까지 되는 연령대까지 다 소화했고요. 그다음에 장르도 구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트로트든 뭐든. 그래서 대국민 오디션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다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뎁스가 깊은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장르에 국한돼서 조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쪽에 더 많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포진하고 않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이 분야나 장르가 다양해졌다 해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좀 뭐 무명인 이 출연자들의 사연을 풀어내서 네. 보여준다든지 네네. 혹은 출연자 간의 경쟁 구도나 갈등을 좀 자꾸 비추는 네. 이런 식의 방식은 다 프로마다 답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구조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점점 잘라서 경쟁을 해서 맨 마지막에 한 명을 살아남기는 이 라스트맨 스탠딩 구조로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대중들의 그 기호라든지 취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요즘은 드라마도요. 한 사람 원맨으로 주인공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맞아요. 요즘 뭐 육룡이 나르샤 이런 거 아시죠? 알죠. 용 하나 갖고 안 돼요. 6마리가 있어야지 네.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맞춰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한 명을 뽑는 오디션은 이제는 좀 한물 간 얘기거든요. 차라리 좀 다양한 어떤 장르들을 다 끄안을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 방식 이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처럼 이제 단선적 구조는 안 먹힌다. 그렇죠. 복선을 많이 깔아라.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주인공보다 악녀 캐릭터가 더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앞으로도 이 TV 속의 오디션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떤 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거 누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등 뽑는 오디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 사실 실제로 그래요. 1등보다 실제로 나중에 오디션이 끝나고 나니까 1등보다 네. 더 잘 나가는 2등이 있고 네. 심지어는 10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화제가 돼서 1년 내내 음반을 판 버스커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등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취향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오디션으로 가야 된다. 네, 자 등수 경쟁이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코드 94.5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